판결문을 보면 일반인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판결의 내용을 알려주고 승복할 것인지 검토하게 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의 이유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대부분의 문서는 보존기한이 있지만 판결문은 영구 보존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의 판결문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주문, 청구 취지, 이유 등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내용이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 즉 예를 들어 원고가 돈을 달라고 했으면 피고에게 돈을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문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판결문의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 판결이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소액사건에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유를 안 쓰면 왜 이기고 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판사도 이유를 써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실무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액은 얼마일까요? 3천만 원 이하가 소액입니다. 그래서 소액보다 좀 더 자세히 심리를 진행하는 이른바 중액사건으로 만들려면 3천만 100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한 금액이지요. 다음번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37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소액사건은 속가, 즉 소송 목적으로 구하는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미만이 아니고요. 따라서 3천만 원까지는 소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3천만 원이 소액일까요? 소액사건을 자꾸 늘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늘상 부족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을 확대하면 결국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 아닌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법원에 오면 소액이라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소액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액사건 판사는 하루에 100건 이상도 진행하고 있으니 법정은 정말 시장 바닥과 같고 자세한 심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아주 싼 3천만 원짜리 집의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있다면 이것은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기일이 좀 신속하게 지정되기는 합니다. 또한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의 신청을 해야겠지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혈족, 예를 들어 부모, 자식, 손자 등과 형제 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액은 사실 판사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는 사무 분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많고 공부가 별로 되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이른바 노가다 같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법정이 번잡하고 품위도 없고요. 판사들은 사실 변호사들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품위가 있겠지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면 법리를 모르고 사실 예의도 없는 사람도 더 많으니 재판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액 법정에 가보면 요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판사님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법원장을 마치시고 다시 소액 재판장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소액 재판을 하시는 것은 법원의 신뢰를 위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